예, 저는 지난 정부 때 그 코로나 사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여건 때문에 급속한 그 재정 그 팽창 정책을 펴는 와중에서도 그걸 직접 집행하는 기재부가 또 다른 한편 국가재정법안을 정부 안으로 내놔서 재정준칙 추진하려고 했던 거나 또 지금 정부, 새 정부가 경제정책의 가장 그 중요하고도 유효한 수단인 이 재정수단을 스스로 포기하고 옥죄는 결단을 내리는 것은 그만큼 장기적으로 우리 재정 안정성의 문제가 적신호가 켜졌다는 공감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재정준칙은 기재부 권한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기재부 권한을 오히려 더 기재부나 정부 권한을 더 축소시키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저기 나원준 교수님께 궁금한 거 두 개 여쭤보고 싶은데 블랑시아르 말씀을 하셨는데 블랑시아르가 재정 준칙이 아니고 규범을 권유한 거는 EU의 개별 국가 간의 이 재정 상황이 달라서 일률적으로 어떤 수량 한도를 정하기 어려워서 재정 준칙이 아닌 규범을 권장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EU는 사실 상당히 이질적인 경제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단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별 차이가 상당히 크고 따라서 블랑시아가 그런 문제 제기를 했을 때에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이를테면 EU 안에서 이제 말하자면 무역 수지 흑자를 보기 때문에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독일이나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조차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비율을 준수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블랑시아의 기본적인 그 주장은 숫자로 고정시키는 그런 방식의 재정 준칙은 현실 경제에서는 작동하기가 어렵다. 그것이 요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우리가 재정 준칙이 없이도 장기적으로 재정 이 건전성 또 안정을 유지해 왔는데 그게 참 우리가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아까 옥 교수님께서는 그게 정부와 국회, 국민들에 간의 이 암묵적인 노력, 컨센서스를 통해서 그리 이루어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대목에서 제가 궁금한 게 그런 성과를 보면은 우리와 같이 재정 준칙 없이 건전성을 유지해 온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돼야 되는데 딴 나라들이 오히려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벤치마킹하고 준칙 없이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도 좀 그렇게 좀 배우고 싶다고 해야 되는데 현실은 거꾸로거든요. 거의 모든 국가들이 주요 국가들이 다 준칙 마련하고 한국도 준칙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압박에 시달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옥 교수님.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재정의 권한이 행정부에서 국회로 이렇게 점차 강화되어 오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서구의 민주주의 국가 대의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도 이제 재정에 대한 권한이 국회로 많이 넘어오게 됐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정치적인 타협의 산물로 재정 총량 규모가 결정이 되니까 그거로 인해 가지고 국가적인 위기들을 맞게 되니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정치인들이 합의하고 나름의 안전장치를 정해야 되겠다라는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재정 민주주의 그리고 대의민주주의 역사가 발전할수록 그 과정의 선진국들이 갔던 그 길이 저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발맞춰서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김 교수님과 또 우리 강 국장님께 짧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지난 정부 때 우리 홍남기 부총리가 이 자리에서 재정준칙 통과를 크게 호소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정부 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아주 기본적인 최소한의 요건만 담았는데도 불구하고 국회가 통과 안 시켜줬다는 평가도 있고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지난 정부 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 지금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 안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지 하나 하고 우리 강심의관님은 재정 준칙되면은 이 위기 대응 시에 탄력적인 재정 운영이 어렵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은 어떠신지 그 두 가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난 정부 안은 그 당시의 상황을 뭐 반영한 여러 가지 고육지책이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사실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식의 재정 준칙은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없는데 일단은 그 통합 재정 수주를 한 거고,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연금 재정을 굉장히 그 걱정을 하는데 지금 연금 쪽이 굉장히 많이 흑자가 들어오고 하니까 사실은 지금은 통합재정 수지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관리재정 수지라는 거 하는 나라도 거의 없죠. 없지만 우리나라 관리재정 수지를 하는 건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현실을 고려하면 관리재정 수지라는 게 맞고요. 두 번째는 거기는 이제 재정 수지랑 국가채무비율을 곱하기를 해서 뭐 이상한 룰을 했는데 그 룰 하에서는 60%가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많이 적자를 쭉 올려도 되는 거고, 또 나중에 60이 돼서도 또 다른 방면으로 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정말로 그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그런 약간 꼼수를 쓸 수 있으려면 쓸 수 있는 그런 구멍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지금처럼 훨씬 더 당연히 재정 준칙을 하려면 지금처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준칙 면제 조항을 넣어놨기 때문에요. 경제 위기가 오거나 문제가 됐을 때, 추경 사유가 됐을 때는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면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응을 할 수가 있고, 그 세계 각국도 보면은 70% 선진국은 한 70% 이상이 그런 규정을 갖고 있고, 최근에 한 90%의 국가가 면제 조항을 활용해서 준칙 적용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EU도 그렇고요. 그거를 준칙을 뭐 형해화된 게 아니라 면제를 했던 거고, 이제 23년부터 다시 재적용을 하는 추세인 거고요. 저희도 그런 제도를 갖고 있고, 사유가 없어지면 바로 다시 준칙을 재적용한다라고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